혹시 거울을 봤을 때 양쪽 어깨 높이가 미세하게 다르다고 느낀 적 있나요? 대부분은 그저 자세가 나빠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보내는 비밀 신호라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 몸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불균형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어쩌면 당신을 괴롭히는 만성 통증의 진짜 원인이었을지도 모르는 아주 흔한 신체 이상 징후들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비중격 만곡증. 가장 먼저 매일 숨 쉬면서도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을 코 속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만성적인 코막힘이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었다면요? 바로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연골벽, 즉 비중격이 완벽하게 직선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80%가 어느 정도 휘어진 비중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코 내부가 살짝 비뚤어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경미한 만곡은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중간 정도만 되어도 한쪽 코의 만성적인 코막힘, 수면 중 구강호흡, 심한 코골이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알레르기나 부비동염 탓으로 돌리며 수년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을 모른 채 증상만 치료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미한 척추측만증. 코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호흡의 질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척추의 미세한 뒤틀림은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자세를 교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미한 척추 측만증의 이야기입니다. 척추가 옆으로 10도에서 25도 정도 휘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심한 측만증과 달리 명백한 통증이나 외형적 변화가 없어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가 일직선이 아닌 미세한 S자나 C자 형태를 띠게 되죠. 이 자체만으로는 큰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한쪽 어깨가 올라가고 반대쪽 골반은 더 튀어나오며 체중을 비대칭적으로 분산시키죠. 수십 년에 걸쳐 이런 보상 패턴이 누적되면 결국 원인 모를 허리 통증, 근육 피로, 고관절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자세가 나빠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원인은 척추에 숨겨진 곡선에 있었던 겁니다. 평발. 척추가 몸의 중심 기둥이라면 그 기둥을 받치는 기초는 바로 발입니다. 만약 이 견고해야 할 기초가 무너져 내렸다면 통증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인구의 약 30%가 가지고 있는 평발입니다. 발 안쪽의 아치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죠. 대부분은 신발이 닳는 모양이 좀 다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의 아치는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벽한 스프링입니다. 이 스프링이 무너지면 충격 분산 시스템 전체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발목은 안쪽으로 꺾이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무릎이 안쪽으로 뒤틀리며 골반과 허리는 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비틀립니다. 평발을 가진 사람들이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만성 허리 통증을 더 자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정작 발 자체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릎과 허리만 치료하며 근본 원인을 놓치곤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땅에 닿는 바로 그 지점이었는데도 말이죠. 못은 발가락. 발의 아치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해 보이는 발가락 길이의 차이 역시 우리 몸 전체의 운동 역학을 미세하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신의 발을 한번 보세요. 만약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다면 당신은 인구의 10%에서 30%가 가지고 있다는 못은 발가락의 소유자입니다. 일반적인 발은 걸을 때 엄지발가락이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마지막 지지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면 체중 분산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이 지렛대 역할이 약화됩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 살이 생기기 쉽고 발 전체가 감당해야 할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쏠리게 되죠. 이 미세한 변화는 운동 사슬을 타고 올라가 고관절의 회전과 허리의 보상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발가락 길이가 만성적인 발통증이나 걸음걸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거북목 증후군. 신체 말단의 작은 불균형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듯 이제 시선을 위로 돌려보죠.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현대인의 질병, 당신의 목은 안녕하신가요? 바로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우리의 머리 무게는 약 5kg, 볼링공 하나 정도입니다. 이 머리가 척추 바로 위에 얹혀 있을 땐 무게가 효율적으로 분산되죠. 하지만 머리가 앞으로 1인치, 약 2.5cm 나아갈 때마다 목에 가해지는 부하는 거의 2배로 증가합니다. 머리가 3인치만 앞으로 나가도 목은 20kg에 가까운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셈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의 습관이지만 수년에 걸쳐 이 자세가 반복되면 경추의 구조 자체가 변형됩니다. 목덜미 근육은 만성적으로 짧아지고 뻣뻣해지죠. 그 결과는 두통, 어깨 결림, 턱관절 장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각 증상에 맞춰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지만 너무나 서서히 진행되어 더 이상 잘못된 것인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자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통증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측지증. 후천적인 습관이 만든 거북목과 달리 이번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특징입니다. 당신의 새끼손가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혹시 약지 쪽으로 살짝 휘어 있지 않나요? 그 곡선에는 측지증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인구의 약 10%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특징이죠. 대부분의 경우 기능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미용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손가락이 그저 약간의 각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보통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가족들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특징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자기 손가락이 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설소대 단축증. 대부분 기능에 문제가 없는 손가락의 특징처럼 입안에도 우리가 평생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구조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발음이나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혀 밑에는 혀와 입바닥을 연결하는 설소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설소대가 선천적으로 짧거나 두꺼워 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이를 설소대 단축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모유 수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기에 발견되지만 경미한 경우는 성인이 될 때까지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혀는 제한된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 주변 턱, 목 근육을 다르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죠. 성인의 경우 특정 발음, 리을, 시옷 등의 어려움, 혀가 구강 내 침을 고루 분산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충치, 턱과 목의 긴장, 그리고 수면 중 혀의 위치가 기도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수면 호흡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보상작용에 익숙해져 자신의 불편함에 구조적인 이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드흉. 혀 밑에 작은 조직이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다니 놀랍죠. 그렇다면 이번엔 가슴 중앙으로 시선을 옮겨 남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신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슴 중앙, 즉 흉골을 한번 눌러보세요. 대부분은 갈비뼈와 비슷한 높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약 300명 중 1명꼴로 흉골이 안쪽으로 가라앉아 가슴 중앙에 움푹 파인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누드흉 또는 오목가슴이라고 부릅니다. 경미한 경우는 옷에 가려져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본인도 약간의 함몰이 있다는 것만 인지할 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등도 이상이 되면 이 함몰이 심장을 약간 왼쪽으로 밀어내고 폐의 팽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시 쉽게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지만 수년간 자신의 체력이 약하거나 불안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상의를 벗는 상황을 피하며 자신의 가슴 중앙이 왜 다른지와 그 이름조차 모른 채 심리적 위축감을 겪기도 합니다. 익상견갑. 가슴뼈의 함몰이 심장과 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등 뒤에서는 날개뼈가 제 위치를 벗어나 어깨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치 날개가 돋아난 것처럼 보이죠. 익상견갑입니다. 벽에 대고 팔을 앞으로 미는 동작을 할 때 한쪽 또는 양쪽 날개뼈가 등에서 들뜨며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는 날개뼈를 갈비뼈에 안정적으로 붙여주는 근육 정어근이 약해지거나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장흉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경미한 익상견갑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 지적해주기 전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깨의 가동 범위가 약간 제한되거나 어깨 주변에 막연한 통증을 느끼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에서 힘이 약하다고 느낄 뿐이죠. 수년간 자세가 나쁘다는 지적만 들으며 어깨 안정성 운동을 하지만 특정 근육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다리 길이 불일치. 어깨 안정성의 붕괴.
그렇다면 우리 몸의 가장 큰 골격인 다리 길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평생에 걸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의 상당수가 겪고 있는 다리 길이 불일치입니다. 최대 2cm까지의 다리 길이 차이는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이 비대칭은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짧은 쪽 골반이 미세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평생에 걸쳐 수백만, 수천만 번의 걸음을 걷는 동안 이 미세한 충격은 요추의 보상적인 곡선을 만들고 골반을 틀어지게 하며 우리 몸의 근골격계 전체가 그 불균형에 적응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 그리고 유독 짧은 쪽 다리의 무릎 문제로 나타납니다. 신발 밑창이 짝짝이로 닳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걸음걸이 습관 탓으로 돌릴 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개수열.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몸의 비대칭은 수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의 1%부터 2%까지만 가지고 있다는 아주 희귀한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목구멍 뒤쪽에 매달린 작은 조직, 바로 목젖입니다. 대부분은 둥근 모양의 단일 조직이지만 약 1%부터 2%까지의 사람들은 이것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개수열이라고 불리죠. 이는 태아 발달 과정에서 입천장을 형성하는 조직이 중앙에서 완전히 융합되지 않아 생기는 미세한 형태의 구개열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고 본인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연히 누군가 목구멍을 깊숙이 들여다볼 때 발견되곤 하죠. 대부분의 성인이 자신이 구개수열인지 모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자기 목젖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으니까요. 선천성 이루공. 입안의 희귀한 특징에 이어 이번엔 귀 앞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태아 시절 신체가 형성되던 과정에 작은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보고 귀가 얼굴 옆면에 붙는 지점 바로 앞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바늘구멍 같은 아주 작은 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성 이루공입니다. 태아 발달 과정에서 귀가 6개의 작은 조직 언덕이 융합되어 형성되는데 이때 불완전한 융합으로 인해 피부 아래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약 100명 중 1명꼴로 발견되며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너무 작아서 찾으려 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간혹 이 구멍에 이물질이 쌓여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루공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귀 주변이 뜬금없이 붓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죠. 이는 우리 조상들이 아가미와 같은 구조를 가졌던 시절의 진화적 흔적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비중격 만곡증부터 선천성 이루공까지 우리 몸은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훨씬 더 많은 비밀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죠. 이유를 알 수 없던 불편함의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몸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의 지식탐험을 응원해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나만 아는 또 다른 신체 비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흥미로운 집단 지성이 모여 우리 몸에 대한 더 큰 지도를 완성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타고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이 행동이 어떻게 우리 몸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